이 코너는 원광대학교 HK+ 지역인문학센터 함성인문학과 함께합니다. 찾아가는 인문학, 굿모닝 인문학, 원광대학교 HK+ 동북아시아 인문사회 연구소 김현선 교수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저도 정말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교수님, 방송이 처음이시라면서요? 네. 많이 떨리시죠? 네, 많이 떨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긴장 푸시고, 네. 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현선 교수님께서는 전공이 뭡니까? 제 전공이요? 저는 지금 코로나 발원지로 알려진 네. 무한에 있는 화중사범대학이라는 곳에서 중국 명청시대 호북성과 호남성의 전염병 역사를 가지고서 학위를 받았습니다. 굉장히 핫한 곳에서 네네. 예, 학위를 받으셨네요. 네네네.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한 번씩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우한에서 전공했다고 이러면서. 네, 그것도 전염병으로. 야, 오늘 주제가 또 네네. 딱 맞습니다. 환경 파괴와 전염병이라는 주제를 또 들고 오셨어요. 네네네. 네.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원지를 가지고 논쟁이 좀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이 부분에서는 교수님은 좀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여러 가지 지금 발원지 논쟁으로 네. 무한 연구소에서 유출이 되었다. 그다음에 이제 수산시장에서 유출이 되었다. 발견이 되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아직 사실은 확실히 밝혀진 바가 네. 없음에도 불구하고 규명이 아직 안 됐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인터넷이나 아니면 한간에 이제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번 사태가 중국인의 식습관 때문이라는 이제 원색적인 비난을 계속 쏟아내고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사실은 이제 제 경험을 좀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네, 거기에서 공부를 네. 하셨으니까 사셨으니까. 네네네. 네. 제가 이제 공부할 때 이제 저녁이 되면 운동을 하려고 운동장을 트랙을 좀 돌았어요. 그러다가 그 트랙 중간중간에 이렇게 운동 기구를 넣어놓는 공간이 있거든요. 네네. 거기서 이제 잠깐 쉬다가 제가 기절할 뻔한 적이 있었어요. 왜? 박쥐들이 우르르 나오더라고요. 박쥐가? 네네. 잠깐만. 지금 코로나가 박쥐에서 나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하늘을 이제 해가 이렇게 뉘엿뉘엿 질 때 여름에 하늘을 보면은 박쥐를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중국인이 네. 이 박쥐를 식용으로 혹은 약재로 이용하지 않아도 이 박쥐와 일생생활에서 접촉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어디든지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섣부른 오해는 아직까지는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규명이 이제 확실하게 정해질 때까지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하시는 거죠. 네네. 근데 우리가 알고 있기를 박쥐는 네네. 아니 왜 도심을 비행하고 있습니까? 보통 이렇게 동굴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숨죽여 살지 않나요? 그렇죠. 저도 그때는 사실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제 지금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왜 박쥐가 도심을 비행했는가를 이제 좀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조금 많은 연구들을 찾아봤었는데요. 이제 현재 많은 연구자와 이제 환경운동가들은 이 박쥐가 도심에서 서식하는 원인으로 지구 온난화에 의한 기후 변화와 환경 파괴를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 파괴, 네, 그렇죠. 기후 변화. 그러니까 동굴이나 이제 산악 숲속에서 서식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이제 환경 파괴 로 서식지가 이제 사라지고 먹이가 점차 사라지면서 이 서식지와 먹이를 찾아서 구하기 위해 점차 인간의 생활권으로 들어왔다가 이제 지난번 사스 때는 이제 사양 고양이였죠. 사양 고양이. 그다음에 이번에 좀 중간 숙주로 의심받는 게 천상갑인데 이러한 천상갑 등의 중간 숙주를 거쳐서 인간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파시켰던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환경 개발을 무분별하게 한 인간에게 원인이 있어라는 이야기가 그러니까 아예 틀린 말은 또 아니네요.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일리가 약간 있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러한 그러니까 환경 파괴로 인해서 전염병이 빈번했다라는 이러한 논지는 사실은 2000년대 초반부터 계속해서 등장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서적으로 아노 카렌의 전염병의 문화사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의하면 이제 지난 수십 년 동안 새롭게 등장하거나 부활한 질병들은 환경의 다양성을 파괴하고 우리 인간의 행동을 변화시키며 아이러니컬하게도 이제 인간의 수명을 늘리고 삶의 질을 개선시킨 우리 자신이 만든 발명품들에 의해서 생겨났다라는 인간이 만든 발명품에 의해서
하하.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대표적인 서적을 말씀을 드리자면 네. 마크 제롬 이제 월터스라는 사람이 저술한 이제 에코데믹 새로운 전염병이 몰려온다에서는 그 2000년대 초반에 많이 이슈가 됐죠. 광우병, 그다음에 맞아요. 웨스트 나일 뇌염, 사스, 에이즈, 라인병 등은 인간과 자연 환경 간의 균형이 깨진 데서 비롯되었음을 지적하고 있으며 네. 이제 이분께서는 그러한 전염병을 환경 전염병 에코데믹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환경 전염병. 네네네. 네. 그동안 역사를 쭉 둘러봐도 이 네네. 환경 개발, 그러니까 네네. 무분별한 환경 개발 때문에 인간이 되려 역효과를 맞은 적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많이 있었습니다. 네. 특히 지금 코로나가 발생한 무한의 사례를 조금 살펴보자면 중국 명청시대는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으며 네. 인구 이동도 그 규모와 범위 면에서 다른 시기를 압도할 정도였습니다. 네네. 특히나 이제 우한이 속한 후베이성과 그 아래에 있는 후남성 같은 경우 인구 유입과 증가가 격심했던 곳으로 네, 외주 이주민들에 의한 하천 유역 개발로 경제가 크게 발달했던 지역이었습니다. 짧은 기간 안에 인구가 이제 증폭한 거군요. 네네네. 그래서 이 이주민들이 이 후베이성의 이제 후가 호자, 호수할 때 호자예요. 그 중간에 후베이, 후난, 중간에 동정호라는 호수가 있고 네. 또 후베이성에도 굉장히 많은 강들이 있습니다. 호수들도 있고 그래서 그 강과 호수 주변에 저습지들이 있는데 그 저습지에 제방을 쌓아서 수전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농토로. 네. 그래서 이 이주민들에 의한 수전 개발로 이 후베이성 그리고 후난성 같은 경우 중국에서 중요한 곡창지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네. 하지만 이제 인구를 부양하기 위해서 이제 수전을 끊임없이 개발을 했었는데 네. 청대 후기로 갈수록 이 수전의 개발은 포화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뭐 강이나 호수 같은 경우 원래 저습지는 비가 많이 내리거나 혹은 홍수가 발생했을 때 유수지로서 기능을 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농토가 되면서 유수지가 감소하고 이제 오히려 이제 수해가 증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인구가 계속 증가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 인구 압력을 이제 견디지 못하고 인구 압력이 심해지면서 경쟁이 격화되고 그러면서 이제 후베이성의 서쪽으로 가면 산지가 있어요. 그 산지로 이제 사람들이 다시 대거 이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동한 사람들은 산지에서 뭐라고 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나무를 베고 거기다 농경지를 만들고 이랬겠죠. 그렇죠. 근데 농경지를 만들기 쉽지가 않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화전을 경작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하,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네, 그렇죠. 비가 많이 내렸을 때 산사태가 발생을 하거나 혹은 이제 토사가 유실이 됩니다. 그 밑쪽으로. 그러면서 이제 청대 후기로 갈수록 이제 수해가 홍수가 거의 일상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또 문제가 되는 게 또 전염병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연구 결과에 의하면 그러한 수해가 발생하고 나서 뭐 이제 이재민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재민이 밀집된 곳에서 호흡기계 전염병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혹은 이제 오염된 물을 접촉함으로 인해서 소화기계 전염병들이 빈번하게 유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사실을 통해서 성장과 발전이라는 인류 사회의 목표를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그럼 이 시점에서 우리 청취자분들께 퀴즈를 하나 내주시죠. 네. 이 단어는 마크 제롬 월터스가 저술한 책에서 나온 단어로 광우병, 웨스트 나일 뇌염, 사스 등 신종 전염병은 인간과 자연 환경 간의 균형이 깨진 데서 비롯되었음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네.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보기 있죠? 1번 환경 전염병, 2번 사회 전염병. 네.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샵 1991번, 단문 50원, 정문 100원으로 문자 메시지 주시면 됩니다. 두 분 선정해서 저희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눈이 부시게 부르는 나는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저기 저 가을 꽃자리
내가 죽고서 내가 산다면 내가 죽고서 내가 산다면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저기 저 가을 꽃자리 초록이 지쳐 단풍 도는데 눈이 내리면 허이하리야 봄이 또 오면 허이하리야 내가 죽고서 내가 산다면 내가 죽고서 내가 산다면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자, 우리 김현성 교수님. 네네. 자, 이제 정답 발표해 주셔야죠. 정답은 1번 환경전염병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저희가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고요. 또 네네. 정답 당첨자는 네네. 홈페이지에 또 네네. 게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찾아가는 인문학, 굿모닝 인문학, 원광대학교 HK 플러스 동북아시아 인문사회연구소의 김현선 교수님과 오늘 환경 파괴, 또 전염병과 인류 역사에 대해서 네네.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처음 중국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이 네네. 이 미국과 유럽 내 아시아에 대한 편견으로 이어지면서 네네. 뭐 언어 폭력도 하고 네네. 실제로 또 폭행까지 이어지는 그런 그렇죠. 모습들이 종종 발견되기도 해요. 네네네네. 구타 네. 사건이 발생했을 때 네. 서양인들이 대체로 하는 말들이 있어요. 네. 뭐라고 하나요? 그래서 뭐 코로나를 퍼뜨리는 암덩어리 허허. 혹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주제에 어허. 네, 이런 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혐오적인 발언이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 동양인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렸다라고 이제 그 기저에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바이러스를 비롯한 전염병은 네. 국경이 없죠. 진짜 없죠. 요즘에 네네. 더 없잖아요. 네네. 실제로 그 콜럼버스가 신대륙 발견하면서 바이러스를 전파한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네. 1492년 이제 콜럼버스가 아메리카에 발을 디딘 뒤에 네. 이제 천연두 등 전염병이 같이 넘어가서 그렇지. 예, 면역력이 없던 원주민의 3분의 1 가량을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아이고. 예. 네, 그리고 코르테즈 같은 경우는 이제 천연두를 전파해서 600명 정도의 병력으로 멕시코 아즈텍 문명을 멸망시켰고요. 허허. 그다음에 에스파냐의 피사로 같은 경우도 예. 이 천연두로 인해서 잉카족을 쉽게 정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 네네. 소위 이제 신대륙 발견은 네. 유럽에서 창궐했던 전염병 천연두를 아메리카 대륙에 퍼뜨려 이제 원주민들의 문명을 멸망시켰고 네. 더불어서 우리는 조금 더 우월해 혹은 신의 선택을 받았다라는 서구 우월주의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좀 시작이 된 거네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와 조금 관련해서 이제 유명한 책이죠.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이제 예. 총균세라는 책은 이제 1998년에 한국어로 이제 번역 출판된 뒤에 이제 논리 소개되고 읽혀진 책인데요. 예. 이렇게 저자는 오늘날 이제 세계 각 대륙의 불평은 어디서 기인했으며 인류의 발전
발전은 어째서 각 대륙에서 다른 속도로 진행되었는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뭐 고고학, 문화인류학, 역사학적으로 다양하고 굉장히 구체적인 자료와 모델을 통해 그 해답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다른 형태의 전염병을 지역에 그렇지. 따라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네. 이야기를 했는데요. 맞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그 서구 사회에서는 이제 네. 서구 우월주의 혹은 인종 우월주의가 계속 존재했던 것이 아닐까라고 이제 일부 학자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 이제 콜럼버스 신대륙 발견으로 인해서 이제 전염병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넘어갔던 사례는 사실은 일반인들도 많이 알고 있는 그렇죠. 사실인데요. 네. 근데 19세기에 사실은 이제 서양 제국주의 열강에 의해서 동양으로 동아시아로 전염병이 전파된 사례도 있는데 네. 이건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서 이에 대해서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네네. 그 대표적인 이제 전염병이 바로 콜레라인데요. 콜레라. 네네네. 원래 콜레라는 인도 벵갈 지역에서 유행하던 지방성 전염병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네. 근데 영국이 대인도 식민 지배를 한 이후에 예. 영국 선박과 군대를 통해서 병원균이 이 먼 지역까지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래서 이제 1820년에 네. 콜레라는 해로를 통해서 인도에서 미얀마, 타이를 거쳐서 다시금 이제 중국 광동에 유입이 되었고요. 네. 이후에 이제 여러분이 많이 알고 계신 남경, 산동, 베이징을 거쳐 중국 전역에서 창궐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때 지금 전염병이 발생하고 있는 발원지로 알려진 호남 그 호북성 아래 위치한 호남성에도 콜레라가 전파가 되었었고요. 그리고 1830년대에 이르렀을 때는 이 코로나의 발원지로 알려진 후베이 성에도 전파가 되어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청과 조선의 무역로를 통해서 네. 1821년에 북경에서 산해관을 거쳐 요동의 바닷가 지역을 따라서 조선으로까지 유입이 되었습니다. 한반도로까지도 유입이 됐군요. 네네네. 네. 그래서 뭐 이후에 이제 의주를 지나서 황해도와 평안도로 들어갔었고 계속해서 이제 서울에서 발생하고 또 영남 지방까지 유입이 되어서 유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822년에는 일본의 이제 나가사키와 시모노세키까지 확산이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네. 이런 그 전염병의 흐름에 대해서 네네. 저희가 뭐 역사적으로 사실을 확인해 봤는데 네네. 이런 역사적 사실이 지금 우리 현대인들에게 뭔가 시사하는 바가 있다면서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유럽인들은 동양인을 바이러스 보균자라고 사실은 손가락질을 하고 있고 동양인들은 또 그 안에서 중국 사람을 재앙의 진원지라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 사회에서도 일각에서는 여전히 중국 사람을 재앙의 진원지다라고 이제 비난하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 이런 동양 혐오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누군가를 혐오하고 차별하는 나의 시선이나 행위가 결국은 부메랑이 되어서 나에게 돌아온다라는 인식을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 그리고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함께 고려했을 때 이러한 측면에서 인류사를 함께 해온 바이러스의 역사가 시사하는 바는 굉장히 큰데요. 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이전보다는 조금 더 평등한 시선으로 동서양의 관계를 바라보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네네. 혐오가 아닌 네네. 모두가 함께 어깨동무를 해서 네네. 이 시국을 네네. 함께 헤쳐나가는 네네. 그런 동반자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까지도 네네. 저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전염병과 인류 역사에 대해서 네네. 우리 김현선 교수님과 함께 배워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했고요. 저도 너무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